안녕하십니까. 최윤대입니다. 오늘은 대응 상태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2023 수능 특강 독서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 내용은 대학에서도 뭐 2학년, 3학년은 돼야 배우는 내용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1문단에 보니까 과학은 많은 상황을 하나의 법칙으로 설명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응 상태 원리를 이용하면 연력학 상태를 갖다가 단순하게 표현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대응시킨다. 그 말은 환산한다. 환산값을 사용하면 단순하게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2문단에 봅시다. 2문단 보니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잘 알다시피 이상기체는 부피도 없고 분자 간 상호작용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PV는 nRT 뭐 이런 식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PV는 nRT 그걸 갖다가 PV는 RT 그랬네요. 왜냐하면 이제 V가 1몰당 부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P를 압력이라고 그러고요. V는 몰당 부피, R은 기체 상수 숫자에 불과해요. T는 절대 온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식은 이상계체에서는 유용하지만 실제 기체에서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반데르발스 방정식을 사용해야 한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반데르발스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 반데르발스 방정식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조금 보정한 거예요. 여기 보정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상수 A하고 B가 들어가 있어요. 반데르발스 상수라고 그러는데요. A는 이 분자 간 상호작용하고 관련된 상수고요. B는 기체의 부피하고 관련된 그런 상수다. 그래서 A, B는 기체마다 각각 달라요. 기체마다 각각 다르니까 이 방정식 하나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3문단에 보니까 압축인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압축인자는 정의가 뭐냐면 실제 기체의 부피를 이상기체의 부피로 나눈 거예요. 실제 그 기체의 부피 나누기 이상기체의 부피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압축인자 값이 1이다 그런 거는 이상기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 부체의 부피나 이상기체의 부피나 같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리고 만일에 Z가 1보다 크다 그러면 반발력이 우수하다. 그 다음에 Z가 1보다 작다 그러면 인력이 우수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게 이제 압축인자 Z하고 압력 간의 그래프예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상기체는 1이에요. 요 값이 1입니다. 여기가 1이에요. 쭉 이렇게 되고요. 기체 A, 기체 B가 이렇게 나와요. 상온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A는 요 Z가 1보다 크다 그러면 그 구간은 반발력이 우수한 구간이에요. Z가 1보다 작다 그러면 인력이 우수한 구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상관관계가 하나 나와 있어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반발력이 커진다 그랬어요. 자, 온도가 높아져 보세요. 이 상온인데 온도가 높은 온도로 가면 이 곡성들이 기울기가 커져요. 위로 올라가요. 이게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거기 이제 3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보니까 복잡한 실제 기체의 방정식이 없어도 이 압축인자를 알면 물질의 부피를 알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특정 온도에서는 반발력이 인력보다 우수한데요. 그 온도가 바로 보일 온도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상온이에요. A 기체에 대해서는 상온에서 반발력 인력보다 다 우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온이 바로 보일 온도예요. A 기체는. 그런데 B 기체는 이 반발력이 우수하려면 온도를 더 올려줘야 돼요. 더 올려줘야 B 기체의 곡선이 위로 올라가요. 바로 선택지가 있습니다. 읽어보니까 기체 A의 보일 온도가 기체 B의 보일 온도보다 낮다 그랬는데 맞죠? 기체 A의 보일 온도는 상온이 바로 기체 A의 보일 온도예요. 기체 B는 더 올려줘야 돼요. 상온보다 온도가 더 올려야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A의 보일 온도는 상온이고 B의 보일 온도는 상온 이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맞는 선택지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문단이 있어요. 4문단이 있는데 일반적인 온도에서 압력, 부피 그래프를 그려보면 서로 반비례 관계예요. 압력, 부피는 Y축의 압력, X축의 부피 그래프를 그려보면 서로 반비례 관계니까 이런 곡선이 그려져요. 반비례 관계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그려봤어요. 그래서 온도를 점점 낮추면서 그려요. 여기는 365도,
333도 이렇게 이제 온도를 점점 낮추면서 그려보니까 어느 온도에서는 곡선의 기울기가 달라져요. 이 점을 갖다 변곡점이라고 그래요. 변곡점이 있다. 변곡점이 있는데 변곡점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액화 현상이 처음 일어나는 이 온도예요. 그러니까 이 304.12도라는 것이 이산화탄소가 액화되는 온도예요. 액화되는 온도다. 그것보다 온도가 더 낮아지면 이게 이제 액화되는 구간들이에요. 평행이잖아. 이렇게 나란하게 돼 있어요. 액화되는 구간에서는 이게 이제 나란하게 된다. 곡선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특정 온도 304.12도의 변곡점이 있는데 그 온도가 바로 액화 현상이 처음 일어나는 온도다. 그래서 변곡점에 해당하는 부피 압력 온도는 이제 요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임계 온도라고 그러고요. 부피를 갖다가 요 부피를 임계 부피라고 그러고요. 요 압력을 임계 압력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 임계값들, 임계 온도, 임계 압력, 임계 부피는 기체마다 다 고유한 값을 가진다. 고유한 값을 가진다는 말은 기체마다 다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오문단 이하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슬라이드에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